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홍 지사의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의 사임 통지를 늦게 할 경우 유순현 행정부지사와 도청 직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경남의 전 시군에서 이들을 즉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그들이 도민의 참여권을 유린한 죗값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치권의 대응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명확한 유권 해석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됨이 없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홍 지사 사퇴 통지를 선관위에 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등록 무효 사유라며 대통령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의회 의장과 선관위에 동시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사직은 위법하다. 홍 지사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그 후보 등록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다음 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면담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보호격벽이라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많이들 보셨죠? 하지만 마을버스나 좌석버스는 예외로 돼 있어 여전히 폭행 위험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손목을 비틀고 기계를 조작해 운전을 방해합니다. 또 다른 버스, 한 승객이 다짜고짜 버스 기사의 머리를 때립니다. 이 같은 시내버스 기사 폭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강화 유리벽으로 운전석을 둘러싸는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있으면 아무래도 안전하지. 특히 또 이제 없으면 이 기사 뒤에 보면 술 먹고 산 발로 갖다가 의자로 톡 미는 수가 있거든. 근데 운전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 하지만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는 보호격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타는 시내 좌석버스입니다. 성인 남성이 이렇게 손만 뻗으면 운전자 방해는 물론이고 핸들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는 294대. 기사 폭행이나 운행방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지만 격벽이 설치된 버스가 몇 대인지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버스 업체는 버스 한 대에 100만 원이 드는 게 부담이라며 설치를 주저하는 상황.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 모든 마을버스에 보호격벽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마을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한 보호격벽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창원시의 명소동 7층짜리 건물의 2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내부 6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짙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위층 모텔에 있던 투숙객 47명이 대피했고 일부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날 당시 노래방은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임금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통영시 한 조선소의 협력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중간정산금 2억 6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며 잠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정해역인 남해안 해수욕장 인근 마을에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밤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도 흔히 볼 수 없는 이 수달의 모습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횟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저녁 시간. 해수욕장 옆 하천에 멸종위기종 1급 수달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몸놀림의 수달은 하천가에 놓인 생선을 먹기 시작합니다. 폭 10m 남짓한 하천 위에서 사람과의 거리는 손에 잡힐 듯 가깝지만 조금도 경계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때로는 두 마리가 함께 나타나 서로 장난도 치고 배를 채우고 나면 하천에서 수영 솜씨를 뽐내기도 합니다.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밖에 못 봤거든요. 신기하고요. 물고기를 먹는 것도 보고 정말 귀여웠어요. 때로는 길고양이와 영역을 놓고 다툴 정도로 이곳에 적응했습니다. 2, 3년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수달은 1년 전부터는 거의 매일 나타납니다. 은어가 살 정도로 깨끗한 1급수 하천에 횟집들이 많아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365일 저녁 7시 이후에 오면은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아마 전국에서 여기만큼 수달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해수욕장 마을에 나타난 수달. 주민과 관광객의 흥미를 끄면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기 불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반건조 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평정한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간식 전문 업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선자 기자입니다. 통밀과 귀리를 넣어 만든 뼈다귀 모양의 쿠키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회사가 최근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연어 등 생선살을 원료로 한 이 소시지는 이 회사의 대표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간식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85억 원에 달합니다. 성공의 원동력은 국내 최초 반건조 제조 기술, 딱딱한 수입 제품과 달리 생고기와 수분 함량을 높여 식감과 소화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수분도 도와주고 그리고 유감량이 높기 때문에 유감량이 평균 30% 이상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도 높고 소화도 잘 되고 강아지 기호성도 고려한 그런 제품이 지난 2004년 일본을 시작으로 타이완과 홍콩 등 동남아 10여 국에 수출도 합니다. 해마다 20%씩 수출액이 늘더니 지난 2015년 수출 10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엔 기장군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시설 설비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주민 30명도 신규 채용했습니다. 기장의 특산물에 맞는 또 독자적인 상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지역 발전에 기여도 하면서 인력도 고용하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다음 목표는 1조 원 규모의 우리나라 반려견 사료 시장 도전. 현재 반려견 사료 시장은 외국 업체가 80% 가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내륙에 안개가 짙게 깔렸는데요.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도 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까지 하늘 맑겠습니다. 또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쪽에 온난한 공기도 유입되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창원 19도, 진주 20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비가 내립니다. 아침에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휴일인 일요일 오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동안 무척 온화하겠는데요. 의령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KTNG 경남본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의 대표 연구기관들의 유명 기술 설명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적 본부가 중소기업 제도약 지원 컨설팅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출연받아 45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이 어제 사내방송을 통해 본인의 급여 전부를 반납하겠다며 임직원에게 고통분담에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정성립 사장은 채권단이 무분규 지속과 인건비 25% 감축 등 추가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대우조선은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외부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주말부터 개막하는 군항제 기간 동안 진해 여자천 1300m 구간을 자동차와 노점상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풍물부스와 노점상,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경남에서는 진주 지역에서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창원 4곳과 밀양 한 곳의 식품 판매업체는 시설 기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학교와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9,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 가운데 5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의 소비 심리가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이달 경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91.7로 지난달 88.3보다 3.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해 10월 이후 5달 만에 90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전국 평균 96.7보다는 낮아 본격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가 2017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전통 특화 자원을 활용해 기업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인 김해의생명센터는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사업단을 구성해 김해 지역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신상품 기획과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 다대포와 감천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조개류 독소가 올해 처음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조개류 양식장이 밀집한 진해만 등 남해안 주요 조개류 양식장에서는 아직 검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온 상승으로 조개류 독소 발생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비성 조개류 독소는 보통 1월부터 출현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뒤 수온이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